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저희 민주평통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동구의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어려운 자리에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그분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은 정말 한겨울입니다. 언제 어느 한순간 남북관계가 긴장관계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은 요즘 북한이 잊을만하면 GPS 불안, 그리고 오물풍선, 급기야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용병으로 북한군을 파견하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국권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이 남남 갈등을 최소화해서 통일 역량, 안보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 민주평통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신 강사님은 박서원영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라는 통일을 주제로 아마 여러분께 좋은 말씀 나눠주실 걸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작은 개미굴이 큰 뚝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유리무원의 정신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실 박선영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민주평통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라는 그런 명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핵심적인 말씀 해주신 우리 김문구 협의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도착합니다. 박선영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맨 뒤에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좀 자리 좀 띄워주십시오. 뒤에 강의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앞으로 가시면 앞으로 자리, 앞에 빈 자리 채워주세요. 오늘 자리 있는 분들 와서 앉아주세요. 오늘은 소설이에요. 소설이 뭐죠? 네, 첫눈이 온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눈은 잘 안 오고 바람이 먼저 오죠. 바람이 동계바람처럼 많이 온다 그러는데,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동구 제가 여름부터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오늘 소설의 아름다운 날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여러분들 한 해 내가 잘 살았나? 내년엔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하시죠? 네,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구의원님들 다 자리를 비우셨는데, 특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여자의 계절은 언제예요? 봄이요. 봄처녀 제오시네, 그죠? 그래서 비록 남자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고 그러면 가슴도 좀 설레고 그리움만 쌓이네, 회한만 쌓이네. 그러는데 사실 요즘 11월은 눈코 뜰 새 없이 눈알이 핑핑 돌아가게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오물풍선에 자폭장치까지 있는 거 아시죠? 타이머도 붙어 있고요. 모르셨습니까? 그 내용은 그냥 정말 쓰레기 같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어디 지도인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미국이 확전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본토 공격은 안 돼. 그냥 침범해 오면 거기에 대응해서만 해.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이 3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제공을 해주기 시작을 했고요. 영국은 그 전에 이미 400km 날아가는 것을 독일과 함께 제공을 해줬어요. 제공을 해줬지만 못 쓰게 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서 이렇다 해 이랬는데 이번에는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에이펙 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사실 외교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니? 이렇게 묻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중국이 지금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트럼프를 한번 봅시다. 누군지 아시죠? 이쪽은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근데 이 비서실장의 별명이 얼음공주예요. 영어로는 아이스 베이비라고 하더라고요. 얼음공주고. 근데 이 얼음공주가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내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트럼프 못 만나. 트럼프 오벌 오피스에 집무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거 나한테 승인해줘야 내가 당신 비서실장 할 거야. 그랬더니 트럼프가 오케이 했어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좀 보통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 옆에는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요 정부 효율부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관이 아니고요.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위원회 위원장 가면서 저거 뭘 들고 갔어요? 세면대 내가 싹 청소해버리겠어. 이러더니 요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을 모집합니다. 원티드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에 90시간 일하고 보수 안 받아갈 사람 찾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발벗고 뛰어줘야 돼요. 정부 예산 확 깎겠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사무실로 나와서 근무하라 그러면 30%는 사표 낼 것이다. 이제 재택근무 없다. 그러면 미국도 아마 홍역을 앓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은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어요? 국방부 장관 요새 말이 많은 건 아시죠? 그건 한번 오늘 저녁에 대구로 가시면서 버스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가운데 있는 이 여성은 누구예요? 네,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장을 했는데 몇 살이에요? 네? 43살. 네, 여기 43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끝에는요. 그래 저게 많이 나이 들었네요. 국가안보보좌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은 누구예요? 네? 게츠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부통령은요? 부통령의 나이가 제2자예요. 부통령은 평소에는 뭐 할 일 없어요. 평소에는 대통령이 못 가는 나라에 대신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통령한테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40세 국무장관. 미국은 외교부 장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이 그래도 나이가 좀 있어서 53살. 주유엔 니 대사는 몇 살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이가 꽤 많아요. 오늘 내가 아까 교육부 장관 얘기했지요. 교육부 장관은
75인가 그래요. 여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링 위에 올라가서 딸하고 엄마가 서로 뺨 때리기 대회를 하다가 딸한테 맞고 쓰러 당연히 딸한테 맞지요. 딸이 제대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지요.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예,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케네디가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후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나갈 거야 해서 무소속으로 내가 무소속 대통령 후보 하겠습니다 해서 나와서 좀 선거운동을 하는데 별로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러나 괜찮을 텐데 했더니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손을 들어줬어요. 공화당으로 제가 틀리면 바로 잡아주세요. 케네디가의 로버트 케네디가 아버지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해서 그 아들이고요. 백악관 대변인은 몇 살이에요? 근데 캠프 때 대변인이었어요. 이런 거를 뭘까요? 사람들이 막 기대도 했다가 걱정도 했다가 긴장도 했다가 그래놓고 지금은 충격이에요. 저렇게까지 할 줄이야. 27살에 40살에 응? 저렇게까지 할 줄이야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딱 40살짜리 세 사람을 첫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트럼프는 강요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라는 의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김정은도 조만간엔 만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한마디 했죠? 네. 트럼프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 그리고 4년 후에 연임을 할 수 없어요. 2번밖에 못해요. 건너뛰든 연달아 하든 2번밖에 중립밖에 못해요. 그래서 뒤에 내가 다시 선거를 해야지 하는 압박감 없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을 내 맘대로 못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에이펙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은 바이든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바이든이 계속 얘기한 게 한미일 우리는 트럼프가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굉장히 든든한 얘기죠. 트럼프가 들어와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도 한미일 협의체는 변하지 않는다. 한미일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어디다 둘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 둘지, 미국에 둘지, 일본에 둘지. 근데 미국에 두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여러분 마음속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될 게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왜 정부 효율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맡겼을까요? 일론 머스크는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죠.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민주당 지원하고 그 집안이 다 민주당 지원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들이 딸로 변화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공화당 지지야 라고 갔지요. 중국이 우리 회사를 만들어도 지분을 한국이 50% 못 가져요. 49%, 저보다 더 잘하시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서. 일론 머스크는 얼마 가졌을까요? 중국이 일론 머스크 회사를 들여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파격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기업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입만 열면 중국 기다려 이거잖아요. 나 좀 보자. 1월에 보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효율위원회는 위원장을 일론 머스크로 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아마 트럼프는 줄타기를 과감하게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중국을 가까이 하려면 트럼프는 막
일론 머스크는 우리 평화하고 가자 해. 응?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리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왜 그럴까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해외 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가 어디에 있어요? 네, 평택에 있어요. 그 평택은요, 이렇게 있죠. 평택이 북쪽을 향해서 있습니까? 서쪽을 향해서 있습니까? 지을 때부터. 이제 제가 입으로 말 안 해도 되겠죠? 응? 그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평택 기지가 있어요. 평택에서 전화 왔나 봐요. 아니면 산동성에서 전화가 왔는지. 산동성 닭이 오고 뿅 아침에 닭이 오는 소리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의외로 전화기 진동해주세요. 뭐 마이크폰으로 대화하실 거면 전화 통화하실 거면 켜놓으셔도 괜찮아요. 미국은요 중국보다 더 옥죄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막 안달복달 하잖아요. 미국과 유럽은 이란이에요. 이란. 왜 그럴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뭐 때문에 저래요? 멀쩡히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범했잖아요. 지금 거의 20%를 따먹었어요. 러시아가. 그 유럽이 한 5년 전만 해도요. 러시아한테 발목이 꽉 잡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가스만이 아니에요. 예, 모든 에너지. 제가 둘째 아이를 독일에서 낳았는데요. 정말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에너지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프랑스는요, 옷 벗고 있어도 될 정도로 뜨뜻했어요. 프랑스는 에너지를 자급자족을 하고요. 뭐 때문에? 프랑스는 전기를 뭐로 만들어요? 원자력이에요. 파리 시내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파리 시내에도 소규모예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는 핵 안 가질 거야. 평화. 이러면서 근데 전기는 날이 갈수록 많이 쓰게 되죠. 여러분 댁에서도 전기는 날이 갈수록 많이 쓰게 되죠. 문을 열어도 전기를 열고 그죠? 로봇 AI 시대가 오면 전기 없으면 우리 모두 얼음공주 돼야 돼요. 차를 타고 꼼짝마가 돼야 돼요. 그 독일,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동그라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가 싸게 줄게. 갖다 쓰시해. 뭐 이러면서 스바시바. 스바시바가 뭔지 알죠? 러시아 말이에요. 스바시바. 좋아, 오케이, 좋아, 이거거든요. 싸게 주겠어요. 싸게 주지. 처음에는 싸게 주는 척하고 자기네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가스밸브를 쫙 잠그는 거예요. 정말 제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란의 최대의 압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하루거리예요. 하루거리. 그죠? 하루는 다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알으려면은 지구본을 갖다 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는 거를 보셔야 통일이 저만큼 멀리 있는지 코앞에 다가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은 이란보다는 중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란은 그저께 테헤란 대학에서 어느 여대생이 브라와 팬티만 입고 걸어다니는 사진 보셨어요? 네, 히잡을 쓰라고 그랬다고. 히잡 제대로 안 썼다고. 꼭꼭꼭꼭 안
양념했다고 그 히잡을 끌면서 대학 내에 있는 경찰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옷이 찢어졌어요. 이 여성이 참 대단하지요. 너네가 내 옷을 찢어서 난 입을 옷이 없어. 해서 홀라당 다 벗고 다녔어요. 이란은 종교만 물러나면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엄청 잘 살았던 나라인 것도 알죠? 네, 옛날에 엄청난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머리가 굉장히 좋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바이든이 에이펙에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시진핑이 옛날하고 굉장히 다른 말을 해요. 에이, 무슨 다른 말을요. 한반도 충돌 논란 허용 안 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No. 그거는 인민일보 용어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대만만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좀 봐줄게.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왜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을 치지 않아도 중국의 내년 성장률은 바닥입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인 거 하고요.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바닥인 거 하고 이제 개발도상국을 겨우 지나서 중진국, 그러니까 전체 그 중국 인구를 보면은 이제 겨우 중진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워낙 커서 자가용 비행기를 가진 사람이 5천만 명이 가는 거죠. 응? 인구도 많고 거기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앞으로 산업 발전을 보면 미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one family, one child policy, 한 가정에 아이를 하나만 둬라라고 했던 정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탈북자분들 계시다 그러는데 탈북 여성들을 옛날에는 막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는 게 거의 한 달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탈북자를 잡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탈북 여성들을 그냥 너 원하면 호적 만들어줄게.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도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호적이 없어졌지만 중국은 호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스테이트리스 children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 서류가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하는데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illegal,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stateless children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 다 호적 만들어줄게. 왜? 탈북 여성들은 다 가임 여성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호적을 해줘야 차이니즈가 많아지는 거죠. 애를 안 낳으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경제가 바닥인 거예요. 왜? 너 중국은 예경 가능하지가 않아. 미래가 없어. 너무 간섭이 심해. 우리 간첩으로 잡아놓잖아요. 지네가 삼성 다니던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다 빼먹고는 간첩이라고 해서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내가 예경 가능하지 않은 이렇게 불안한 데서 못 살겠어 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중국을 버리고 동남아로 가고 있어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자마자 한 소리가, 야, 너 북한군 용병 가는 거 그거 추가 용병 없게 좀 네가 해봐.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도 정은이를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는 지금 양쪽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안한 것이 중국이어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반 트럼프를 구축하려고 해요. 야, 우리 좀 모여봐. 그 진주 목걸이 아시죠? 진주 목걸이가 뭔지.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쭉 연결하면서 친중국화하는 나라들을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진주 목걸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좀 우호적인 나라들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해서 이제 진주 목걸이처럼 생겼고 이렇게 지도를 연결하면
미국 친미국 국가들은 연결을 하면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돼요. 어느 게 더 비싸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 지금 북한을 편들을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어떤지는 아시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은 마오이즘이고 러시아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스탈린, 레닌 이쪽이고요. 그래서 원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북한이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 왔죠. 6.25 전쟁 날 때도 모 대통령이 쏠락쏠락 꼬시니까 오케이 해놓고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며칠씩 기다리면서 6.25를 남침하는 거를 허락을 받고 왔지요. 소련도 사실은 6.25 때 그 폭격기들은 다 소련 거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불안해서 반 트럼프를 결성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왜? 다들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편 들어서 말하자면 콩고물도 못 건지거든요. 자, 이번 UN, 지금 UN 회의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UN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나왔어요. 만장일치로. 이제 1월 되면은 아마 총회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올해 20년째 북한 인권 결의를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저렇게 결의를 해도 북한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죠. 에이펙을 하면서 마추픽추 선언을 했는데 그때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트럼프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완전히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는 표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수를 증진시키고 미국의 그 수출기를 다시 열고 이렇게 하려니까 친환경? 아이 저리 가라 그래. 우리 기름도 많이 나고 석탄도 있고 그냥 보존적인 에너지 쓸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에이펙 회의에서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에요. 아시죠? 네, 기업인 출신이어서 어떻게 해야 물건을 많이 파는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 많이 오는지를 정말 직감적으로 아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머리가 엄청나게 좋고요. 네, 천재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두 천재가 만나서 어떤 조합을 보일지 저는 조금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한미일 공동선언 아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한미일 공동선언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인 건 정말 잘못됐다고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지. 우리는 없잖아요. 맞아요. 없잖아요. 만들려고 그러다가 콩고 다쳤었잖아요. 근데 미군의 핵무기가 있었죠. 한반도 비핵화하니까 신사적으로 쫙 미군은 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없어요. 근데 북한은 20년 동안 유엔에서 인권 결의를 했어도 그동안에 뭐 햇볕 정책이며 뭐 지난 정부면 뭐 돈 엄청 갖다 쓰면서 핵을 완성했어요. 이제는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어요. 부정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용어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도 회갑이잖아요. 회갑 한 바퀴 쫙 돌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재설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일본보다 잘 살아요. 아시죠? 네. 특히 개개인은 더 잘 살아요. 일본은 정부가 잘 살고요. 우리는
와 이리 싸모 하면서 뭐 많이 잡수시고 많이 사오시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맨날 36년도 아니고 35년인데 중국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우리도 어깨 쫙 펴고 내가 형님이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형님이에요. 국제사회에서는. 자, 그거 잘 보세요. 어디예요? 중국이죠. 제가 연미색으로 해놓은 데가 어디예요? 네? 위구르예요. 위구르. 여기는요? 티베트. 저쪽은요? 내몽골.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요?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많이 좀 들어보셨죠? 이 내몽골은 그냥 언제부터 몽고 땅인 중국 땅인지 모르지만 내몽고야 뭐 거기는 중국 땅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몽골 지역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기는요 인종이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도. 국제사회가 사실 우리가 국제뉴스를 잘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쪽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요 삼국지 많이 읽으셨었습니까? 삼국지 많이 읽으셨었죠? 8번 잡았다가 7번 놔주고 어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국하고 맞짱 떴던 나라 어디죠? 중국하고 맞짱 떴던 나라 이렇게 조그만데 베트남. 베트남이 중국하고 맞짱 떴었죠? 중국이 뭐라 그러니까 해볼래? 하면서 전 국민한테 전군 동원령을 내려버리니까 중국이 꼬리를 쓱 내렸어요. 여러분 여기 짱족이에요. 여기는 짱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짱족. 우리는요 베트남보다 얼마를 잘 삽니까? 그런데도 맨날 중국 저 큰데 좀 중국 좀 잘 해봐 이런 패배주의에 들어있어요. 몽골이요? 이쪽으로 몽골이 있죠? 몽골도 중국한테 엄청 당합니다. 왜 몽골이 중국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중국이 몽골 국경을 폐쇄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들여보내요. 아무것도. 몽골은 산업 공장이 없어요.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도 몽골은 입도 뻗긋 안 합니다. 그냥 때릴래? 때려. 중국이 손을 들 정도로. 우리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볼까요? 여기 적대적이라고 하는 데는 러시아의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고등학교 때 막 외우셨던 그런 나라들이죠. 거기 다 러시아의 노 러시아 이거예요. 웰컴 러시아 하는 데는 탄탄탄탄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우호적 친러시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지 뭐 이 정도고 투르크메니스탄 여기는 하는 거 봐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친러시아는 벨라루스. 그래서 여러분 벨라루스 뉴스 많이 나오죠. 여기는 우크라이나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하는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적대적인 나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들이 다 친서방 국가로 다 흡수가 되고 도미노처럼 자기네들한테는 무너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8세기, 19세기까지는 땅 따먹기 했어요. 그죠? 나침반 있고 큰 배 있고 그러면 다른 나라 식민지하고 그랬어요. 하드 파워였어요. 하드 파워. 지금은요? 아니에요. 코리아가 이렇게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 5천년 역사에? 겨우 그냥 일본에 가서 왕인 박사가 한자 좀
글자도 좀 알려주고 이런 거지. 어디 뭐 미국 가서 우리가 뭐 한 적 있어요? 유럽 가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장보고가 참 큰 뜻을 펼쳤었는데 너무 오래전에 그냥 무너졌고, 이제는 소프트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가 뭐냐? 문화적으로 잘된 나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외교를 하는 나라. 이거 우리 최고죠. 뭐 그냥 걸그룹들, BTS, 이제는 노벨 문학상까지 타고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은 많지만 어쨌든 기록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별로 신뢰도 평가에서 이 빨간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빨강이에요. 이게 일반 국민이, 국가가 아니라 유엔에서 표할 때 중국 편 이러는 게 아니라 일반 월드 시티즌들이 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젊은 아이들이 했겠죠. 어느 나라가 제일 싫어? 어디예요? 그 다음은? 놀랍지 않으세요? 일본은요, 이미 30년 전부터 걔네는 선진국이었어요. 3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선진국다운 대접을 국제사회에서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아까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해야 할 인권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치주의도 우리가 더 잘해요. 사실은 쟤네들은 법원의 독립이 조금, 제가 법대 교수였거든요. 좀 문제가 있어요. 3등이 누구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냐면 쟤네 잘 사는 거 맞아. 기술도 좋아. 소니 오케이. 지금 소니 뭐 거의 바닥으로 내려왔지만, 그렇지만 문화도 괜찮은데 신뢰할 수 없어. 미국은요, 저 밑으로 있죠. 그 다음이 러시아, 인도, 대만, 싱가포르, 미국. 우리는 등수에 없어요. 우리는 제일 신뢰하고 가보고 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벨 문학상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네, K-컬처 때문이에요. 소프트 파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비대칭으로 우위에 있죠. 비대칭이에요. 쟤는 진짜 키가 요만하고 빼짝 마르고 무슨 힘을 쓰겠나 해도 막 비호처럼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정말 비대칭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인권 침해라 그래서 군인권 생각하는 일을 치겠죠. 중국도 비대칭인 거 맞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지금 봐요.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인도 이 순으로 전 세계 시민이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5,000년 역사상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 2번의 통일 기회를 놓쳤어요. 그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서방국가와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 어딘지 뻔히 나오시죠? 한 사람 더 있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그게 북한하고 이란, 그죠? 네. 자,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 한번 보세요. 빨간 게 중국이에요. 파란 게 미국이고. 여러분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네. 이쪽은요, 생산 가능 인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만큼인가 보세요. 미국은 중국보다 올라가는 때가 언제예요? 2050년.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2050년에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나라가 없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리 못 사는 나라, 아무리
힘든 나라에 태어나도 그것은 축복입니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어진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계 최하위를 달리는 출산국가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죠. 실크로드, 그다음 이거 진주 목걸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통일하니까 조금 밝아지셔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통일하면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는데 통일 비용 당연히 크죠. 여러분 이사할래도 이사 비용 얼마나 많이 들고 힘도 얼마나 드십니까? 헤어졌다가 만나는데 돈 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분단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숨도 못 쉬고 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못난 탓도 있지만 그런 못난 짓 많이 했어요. 외교가에서. 그죠? 아시죠 여러분도? 그런 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 눈치 저 눈치 다 봤어요. 지금은 시진핑이가 우리가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막 주잖아요. 응? 그리고 대만 문제만 건드리지 말면 내가 해줄게. 이러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주둔 비용 달라고 하기 전에 주라 그래요. 대한민국 경제력이 얼마인데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 안 줘도 돼. 정말 힘든 사람들만 주고 일반 국민 여러분 저 20만 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 이거 15,000원짜리 바지 입고 다니고 이거 18,000원 주고 지하 상가에서 사서 신고 다니지만 20만 원 받아서 새 신발 살 생각 전혀 없어요. 응? 한 새끼 밥 먹는데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인간은 언제나 부족해요. 그죠? 언제나 부족해. 그거 없으면 죽는 거 아닌데 20만 원 안 줘도 돼. 근데 분단 비용만큼은 줄일 수가 없어요. 분단 비용.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거 돈 주둔비 내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바이든하고 말이야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했잖아요. 그죠? 우리 정부가 잘했어요. 그 바이든이 그거 맺고 싶었겠어요? 바이든 임기 끝나기 전에 주한미 한미 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트럼프 딱 들어오면 우리가 줄게 얼마 더 주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왜? 주둔 비용을 받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군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다 거기서 일하는 군무원들 다 코리안이에요. 아메리칸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으로서 거기서 일하는 용접도 하고 경비도 하고 이러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월급을 왜 미국 보고 주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반드시 우리한테 주둔병 하고 허리에 손 얹을 거예요. 그러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코리아는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어요. 돈 찍어내 돈이 그냥 쏟아지는 나라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세계적인 위상을 생각한다면 트럼프 축하해. 그 주둔비 우리가 낼게. 얼마 낼까? 그건 좀 심하지. 얼마 줄게. 먼저 달라 그러기 전에 줘라. 제가 나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배짱이 없으면 통일 못해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요, 미국하고 중국이 막 싸우니까 고래등에 새우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물개예요. 물개. 고래가 막 싸우는데 지금 중국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싹 다니면서 둘 쫙 빼놓기도 했다가 그 위로 쏙 올라갔다가 하면서 그게 외교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여론 뭐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할 거면 외교를 제대로 해라. 외교를 제대로 해라. 외교를 제대로 하면 안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20년 전의 코리아가 아니다. 50년 전의 코리아도 아니고 100년 전의 코리아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통일 비용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내려갈수록 아니 그럼 통일 비용 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노노노. 당연히 젊은 애들이 그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일 비용하고 분담 비용이요. 이거요. 누구 필체인지 제가 얘기를 녹화를 하고 계셔서 지금 언론에 자료가 없는데 소위 진보라고 하는 쪽에 통일 대가가 EBS에 나와서 푸른 거예요. 우리 보수 쪽 학자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쪽 진보라고 하는 쪽에서 최고의 통일 문제를 강의도 하고 요즘도 라디오 인터뷰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분담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이게 더 우리한테 이만큼이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 그리고요. 또 녹화하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통일요. 지금 IMF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삼성 주식도 사고 일론 머스크 X 우주 이것 주식도 사고 막 그러는데 국가가 부자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도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그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이제 깨진 독이 됐어요. 아무리 갖다가 엄청나게 부어줘도 안 변해. 그리고 그냥 이렇게 통치자들 배만 이렇게 가. 그 동남아에 또 막 퍼줬어요. 이거 퍼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거죠. 동남아는 그래도 좀 됐어요. 한계 포용 체감의 법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동남아도. 투자할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이 국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이 투자할 돈을 들고는 있는데 갈 데가 없으면 그 나라들을 찾아가서 우리 도와주시오. 그러면 뭐를 볼까요? 신뢰를 봐요. 우리는 6.25 때 다 허물어진 데서 한강의 기적으로 이렇게 서서 세계에 우뚝 섰어요. 미국의 코리아 소리만 나오면 어깨가 펴져요. 왜? 우리가 도와준 나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잘된 나라가 only 코리아. 영국, 프랑스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필리핀 도움도 받은 거 아시죠? 네. 네, 맞습니다. 김포공항, 여의도, 활주로 이런 거 다 필리핀이 놔줬을 뿐만이 아니라 파병도 해줬어요. 6.25 때 파병도 해줬어요. 태국도 우리를 도와줬어요. 지금 여러분 태국에 가서 어깨 쭉 피시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은 고마워 해주세요. 70년 전에 우리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터키 가셔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돈이요, 사실은 우리가 통일만 된다 하면은 선도 인매처럼 야! 철도 놓는 거 우리가 해줄게. 우리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갚아. 학교 우리가 해줄게. 공장 뭐 짓는다고? 제철 공장 우리가 해줄게. 투자할 돈들이 세계에 눈 멀어서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기다리는 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내 호주머니에서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사실 때 다 여러분 돈 갖고 사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단 요만큼에 좀 어디서 좀 꾼 거 요만큼에 그 다음에 론. 왜냐하면 론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안 주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많이 안 주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사서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거 아닙니까? 국가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물론
한 5년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5년이 그게 뭐 껌이죠. 120년 사는 세상에. 그죠? 네. 120년 사는데 몇 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통일은 대박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난리를 치는데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미나 강연할 때. 의사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인들 의사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응급의학 다 전공하겠어요?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북한처럼 너 김일성 대학 나왔어도 넌 아우지 탄광 가서 선생님 해. 그럼 거기 가야 돼요. 우리는 사적 자치 원칙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의사 따가지고도 의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아니 눈 안과 뭐 피부과 이런 거 고치는데 이런 데가 돈 많이 벌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요. 2,000명 늘린다고 2,000명이 전부 다 응급의학과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부터 법안을 뭘 냈느냐. 군의과대학을 만들어요. 군의과대학. 전 아들만 둘이어서 우리 아이들 군대를 보냈고 한 놈은 100년도 근무를 했는데 군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인턴 레지던트 또 하기 전부터 졸업하면 군대 오거나 인턴하고 오거나 레지던트하고 오거나 이렇게 해요. 금쪽 같은 내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한테 치료받고 진료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보 1호는 남대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군 의과대학을 만들어라. 한 200명 해서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해라. 의대 비쌉니다. 등록금 비싼 거 아시죠? 네, 비쌀 수밖에 없어요. 맨날 실습하고 방학도 짧고. 그렇게 하고 그 졸업을 하면 레지던트 끝남과 동시에 15년을 의무 복무 기간으로 해라. 15년을. 그 다음에 나이 45, 50년, 50 다 됐을 때 나와서 그때 돈 벌 수 있어요. 120살 세대에 50에 나와서 왜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군인들도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됐을 때 요 앞에 있는 김치과 보고 당신 청진에 가서 하시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근데 군인은 발령 내면 돼요. 그리고 우린 주둔지 따라서 가야 돼요. 그죠? 가서 치안도 해야 되고 저기 생각만 해도 좋죠.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에 다 중공군하고 다 경비를 쓰고 그런 우리 인적 자원들을 가서 보내야 되면 우리 의료진도 쫓아가야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의사를 수급을 하려면 지금부터 해라. 그렇게 말한 게 지금 13년이 됐어도 그게 안 되고 있더니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통일을 하느냐. 제가 보면요. 정은이는 지금 발악하는 단계예요. 우리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요.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꼭두각시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날 밤에 도둑처럼 통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처럼 이렇게 남조선 말 쓰고 서울 말씨 쓰고 이런 사람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쟤는 왜 왔지? 이러겠죠. 그런데 여기 탈북자분들 계시다 그러는데 탈북자들은 미리 온 통일입니다. 미리 온 하늘이 보내준 우리의 천사들입니다. 야, 너네 통일하고 싶다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내가 한번 보내줘 볼게. 너네가 잘하나 못하나.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내 주변에 혹시 탈북자가 있는지 보시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탈북자들이요 1년에 한두 번 미니멈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 북한의 친지들하고 전화도 하고
돈도 보내줍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보내시겠어요? 그분들이 접시 닦고 막노동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보내면 왕서방들이 한 40% 뜯어먹어요. 네. 그래도 그 돈을 보내면 그 돈이 씨앗이 종잣돈이 돼서 장마당에서 성냥이라도 팔 수 있고 푸성기라도 팔 수 있고 쌀이라도 갖다가 할 수 있고 그것이 모이면은 큰 손도 되고요. 그러면서 아무개 집딸 그 집딸이 세상에 미국 가서 박사가 됐대. 제가 물망초라는 거를 하는데 저희 박사학위자도 있었고요. 나왔고요. 미국에서 지금 또 2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고요. 치과 의사도 2명이 나왔고요. 대학 교수가 나왔고 변호사도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막 여보세요 했는데 막 울어요. 이게 뭐지? 근데 웃는 소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했더니 이러시면서 일하시는데 내 딸한테 장학금을 준다면서요. 아니 우리 딸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장학금을 준다면서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슬퍼가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하면서 저한테 아니 이거 전화 힘들지 않냐고 이거 얼른 끊으시라고 따님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만나자고. 그 말이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얼마를 간다고요? 천리도 더 갑니다. 네. SNS보다 더 빠른 게 말이에요. 더구나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없는 북한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할 때 북한은 내부에서부터 동요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 있어도 엄마가 마음을 놓게 되죠.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탈북자들은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준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래서 콩 반쪽도 나눠 먹는 민족이 어디라고요? 코리아, 우리예요. 근데 콩 반쪽을 나눠 먹기는커녕 49개 가진 사람이 한 개 더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통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이요 어떻게 통일했는지 아시죠? 정말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제가 독일에서 88년 9월에 왔거든요. 11월에 유럽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제가 오기 전에 지도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언제 독일 통일돼요? 라고 물으니까 안돼 우리는 프랑스, 영국 얘네가 다 반대해서 안돼 한국은 얘네가 더 빨리 할 거야. 아이 그랬는데 글쎄 3달 지났는데 통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은 지금 목리를 부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일이 그럼 뭐예요?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 주변에 누가 와 있나?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해드린 통일 비용, 분단 비용보다 안 든대.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은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군사 분계선이 무너졌대. 이런 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5080 국가가 돼요. 이게 뭐냐면 5,000불, 국민소득 5,000불, 인구 8,000만 명. 네. 그러면 이거는요 정말 대대대박이 나는 겁니다. 대박이 아니라 대대대박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온 세상에 한국은 기적을 이루는 나라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를 발벗고 나서서 띄워줄 텐데 문제는 남남 갈등이 문제입니다. 자,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드세요. 없으세요? 아니 우리가 저 2번의 남북 기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언제 간단하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할 텐데. YS 때는
찾아보세요. YS 때 그때 한번 놓쳤고요. DJ 때 한번 놓쳤습니다. 그것도 찾아보세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네, 없어요. 네. 훌륭하게 들으셨죠?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박선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이사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공감 특별 강연회를